제가 긴급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하면 됩니까? 아침이 깜짝 아니었어요. 놀랐습니다. 아침이 아니었어요. 한 2시간 전 갑자기 전화를 드려서 긴급. 이렇게 모셨는데요. 흔쾌히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다렸거든요. 엑스파일 언제 하는지. 아니 도대체 엑스파일을 찍지를 않으니.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죠. 엑스파일을 찍어 보자고. 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출연자 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진짜 현장 이야기를 전국 부동산 중개업 시장에서 이미 이름을 날리고 계신 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부동산 현장에서의 특급 노하우 네오비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개 실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네오비 부동산 중개법인 이명숙입니다. 세종 몽땅 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 대표님 우리 지금 거의 좀 있으면 1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됐어요? 여기저기서 왜 요즘은 엑스파일 안 올라오냐고. 와, 인기도가 있었구나. 전국을 다니면 여기저기서 자꾸 들려서. 그렇겠다. 이사님은 이명수 네. 대표님 계속 다니니까 그죠. 저한테는 묻는 사람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저희가 상반기 때는 돈 되는 건 아닌데 바빠서 어찌 하다 보니 못 모였는데 그렇지. 요즘에는 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고심을 하면서 또 못 모이고. 그렇지. 우선 오늘 저희가 새로운 분을 한 분 모셨어요. 네. 먼저 자기소개를 직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림역 4번 출구에서 상가 전문으로 중개를 하고 있는 마채연입니다. 오, 너무 얌전하다. 우리랑 떨려서 다른가 보다. 그래요. 저도 원래 얌전하진 않아요. 네. 저희가 오랜만에 한번 인사를 드리면서 네. 이번에는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까 막 이런 네. 얘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뭐 전세 사기? 어.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서 되게 위험한 경계 위의 중개나 뭐 매매 전세 뭐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워낙에 신림동 그 상가 중심으로도 너무 일을 잘하고 계시는 우리 마채연 대표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긴급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침에 전화를 하면 됩니까? 아침이 깜짝 아니었어요. 놀랐습니다. 아침이 아니었어요. 한 2시간 전 갑자기 전화를 드려서 긴급. 이렇게 모셨는데요. 흔쾌히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다렸거든요. 엑스파일 언제 하는지. 아니 도대체 엑스파일을 찍지를 않으니.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죠. 엑스파일을 찍어 보자고. 저 너무 감사합니다. 출연자 봤습니다. 맞아요. 실제 중개 안에서도 정말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한 일들이 많고 또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는 중개가 고객들에게 환영받는 인정받는 그런 중개로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네. 네. 아직 중개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배우실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고 또 하나는 현장에 계시는 업력이 많으신 분들도 저런 사람은 이렇게 하네? 라는 것들을 인사이트 있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해서요. 환영합니다. 출연하실 분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정말 부동산 시장이 너무 냉각되다 처음인 것 같은데요. 세종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매매 거래량이 많이 감소된 거는 맞는데 또 불경기라 해도 또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름 열심히 하던 일 계속 꾸준히 해가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마 대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원들하고 어떻게 먹고 사나 하다가 이제 이 불경기를 DM 보내는 걸로 좀 만회를 DM. 해보자. 그래서 지금 DB를 계속 만들고 1km 지점. 네. 그래서 오늘도 DM 작업을 열심히 하다가 기가 막힌 내용을 써서 지금 혼자 만족을 하면서. 내용.
첫 궁금합니다. 연애 편지 쓰는 것 같아요. 저는 DM을 보낼 때 고객들께 연애 편지를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거든요. 이 마 대표님이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데 빵 제가 터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우선은 저희 쪽 지역은 전체적으로 정말 거래량은 정말 급감했고요. 그래서 뭐 아파트나 뭐 이러한 거래로는 거의 뭐 중개시장이 완전 빙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도 직원이랑 같이 우리 사무실을 유지하고 또 계속 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통상 뭐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투룸? 또 이쪽은 뭐 투룸이 거의 한 3, 4억은 해서 그래서 조금 유지는 되고 있으나 이러한 불경기는 정말 오랜만에 만나봐서 쉽지는 않죠. 하지만 잘 지나가면 되는 걸로. 대표님, 네. 세종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우리 중개하고 우리 관련된 여건이었던 거고. 그렇죠. 중개가 네. 안 된다는 건 그만큼 거래가 안 된다는 그렇죠. 안 된다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2021년도와 2021년도에 세종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주변의 지역인 대전도 있잖아요. 네. 대전과 세종의 입주 물량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많은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임대 가격이 주변의 기존 주택 임대 가격이 신축으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고 그 하락한 임대 가격이 자꾸 빠지다 보니까 거래량도 좀 빠졌고 거래 가격도 많이 빠져서 항상 이슈죠. 세종이 제일 많이 빠졌다고. 그럼 나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네네네. 물량이 그렇게 많다 보면 우선 네. 변두리 쪽에 있는 단지들 이런 데는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됐을 텐데 네. 그러면 최근에 신축으로 입주한 애들도 네. 가격이 조금 빠졌나요? 신축 같은 경우는 입주 작년 1월부터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입주를 했어요. 근데 가격이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오히려 초반에 이제 입주 일정이 딱 지정이 된 날부터는 가격이 조금 빠져서 움직이다가 이제 겨울 시장이 조금씩 움직임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9월 이후에 진행이 됐던 물건들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을 해서 올라갔고 그러다가 올 상반기 돼서 다시 조금 기축들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신축들의 가격이 조금씩 빠지면서 약간의 변동 차이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은 신축들이 지금 입주가 거의 다 끝나간 상태다 보니까 구축이 지금씩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임대 가격이 빠졌던 게 구축들 빠졌던 게 살짝 올라치고는 있는데 그래도 거래량 매매 금액이 자꾸 빠지다 보니까 전세를 들어오시는 분들도 조금 전세 가격도 빠진 거 아니냐 계속 매스컴 나오니까 계속 얘기하시면서 한번 빠졌던 게 이렇게 조금 회복되는 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워낙에 공급 물량도 많았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2023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이제 없다 보니까 지금 그 올해 있었던 그 쌓여있던 물건들이 아마 내년에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 얼추 다 빠져나가면 가격이 다시 회복이 될 여지가 보이다가 24년도에 또 24년도에 또 입주가 또 대대적으로 생각이 나오다 보니까 이 상황이 계속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종의 집값은 조금 빠질 수도 있다. 아니 지금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였고 여기에서 회복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전세 물량 그 다음에 또 예전 같으면은 세종도 여기 서울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다 보니까 실거주 요건이 계속 무조건 풀로 돼 있다 보니까 실거주를 하려고 내려오거나 하면서 전세 물량이 한 50%였다면 이제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쓰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입주 임대 물량의 양이 좀 더 늘어난 거죠. 세종에 원래 잘 안 나오는 단지들 또 그러니까 정말 로얄동이나 뭐 이러한 것들 그런 매물을 픽해야 되는 순간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다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형 평수로 내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대형 평수로 이제 지금 옮겨가야 되는 거죠. 옮겨가야 되는 타이밍이 맞다고 판단들을 하세요. 그래서 집들을 계속 안 보여드리거나 그랬다고 손님과 약속이 없어서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계속 손님과 소통을 하면서 집도 보여드리기도 하고 근데 결론은 내가 거주하고 있던 집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내 집이 그 전에 얼마까지 갔었는데 그 기준에서 이제
상대지 빠진 것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갭이 갈수록 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쉽게 선택지를 못 잡고 이제 두 번째가 하도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대형 평수로 갈아타다 보면 대출 금액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활을 하는 데의 불편함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보다 보니까 쉽게 갈아타지는 못하는데 갈아타는 게 정말로 매매 가격을 봤을 때는 타이밍이라는 건 여기 1주택 가지신 분들은 누구나 알고요. 두 번째가 세종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은 세종에서도 어느 지역이든 메인 단지가 있잖아요. 그 메인 단지의 가격이 빠져서 거기로 진입을 다들 목표를 하신 분들은 지금 사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외지에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무주택이셨던 분들은 지방이다 보니까 더 빠져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기도 하고 해서 약간의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저는 지금 생각을 했을 때는 제일 좋은 핫한 지역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은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남의 걸 살 때는 싸게 사고 싶고 그렇죠. 내 걸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고 이게 그쵸. 참 어려운 딜레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좀 서운하게 사고 서운하게 아니 그래서 팔아야죠. 뭐냐면 어차피 새로 사는 물건이나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똑같은 굴곡선을 타기 때문에 그렇죠. 저게 오르면 내가 갖고 있던 것도 오를 오르고, 거고 네. 저게 빠지면 내 것도 빠질 거니까 그 굴곡을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많은 분들한테 전세를 주고 살 수 있는 플랜만 짜실 수 있으면 빨리 옮겨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부모님한테 약간 차용을 한다거나 다른 쪽에서 금리를 활용하지 않고도 만약에 할 수 자금을 준비해 오실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은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거의 한 1년 반 거의 피크 치던 그 시점 기준으로 다 빠진 것 같거든요. 거의 그쵸. 2년 네. 전 가격이죠. 지역마다 차이는 있어요. 이게 모든 지역이 그렇게 빠진 건 아니고 저희 있는 지역은 거의 안 빠졌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단지마다 지역마다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만약에 이전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이 포인트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세종은 그렇고 네. 코로나가 거의 끝나는 분위기인데 어쨌거나 네. 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상권이 좀 살았는데 신림 어떻습니까? 신림은 상가 매매 거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벌써 이번 연도 초까지 좋은 상가들은 다 거래가 끝난 상태고 한참 그 40평에서 50평대까지 꼬마 빌딩, 꼬마 상가가 붐이었잖아요. 코로나 내내. 그래서 그 거래가 이미 맞춰졌다. 네. 그래서 수익률도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는 상태고 또 이렇게 핫한 상권에 적은 평수의 상가들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거의 품귀 현상? 그래요? 그래서 상가는 내려가지 않는다. 상가 불패? 우선은 임대는 어때요? 임대는 공실 다 찼어요. 없어. 공실 이제 다 공실이 전혀 채워졌어? 없고 이제 기존에 사실은 2019년도 18년도부터 화장품 판매점이라던가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판매점들이 쭉 빠졌거든요. 한동안 다 코로나 빠졌잖아요.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빠질 수밖에 없는 상거래가 변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업종들이 대체를 할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사진샵 같은 거, 그다음에 피어싱 전문점, 액세서리 전문점, 대거 그런 것들로 채워지니까 인생 네컷 이런 거? 이제 인생 네컷은 조금 같고 하루 필름 같은 거, 포토이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생 네컷이 초창기에 굉장히 센세이션했잖아요. 근데 그 인생 네컷을 모티브로 한 더 인기 있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림에만 해도 지금 사진이 5개? 아무튼 임대는 다 맞춰줬고 임대가 내려가지 않았고 권리금 짱짱합니다. 네. 서울이라 그래? 이제 상가가 살았고 거기는 상가가 너무 많아. 저 세종은 저기엔 너무 많아 상가가. 살아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부산권이라 사실은 그럼요. 장사를 하시던 분들도 10년 이상 20년 하시던 분들은 불패. 신도시 코로나 때 상권이랑 하신 많이 분들이 다르지.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원래 구상권이 짱짱하게 받쳐주는 상권들도 임차인들이 못 버티고 나가고 그래서 임대인들도 어렵고 그럼요. 임차인도 어렵고 같이 어려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럼요. 젊은 친구들 정말 엄청 많고요. 음. 길거리에 저 일요일날 뭐 강의 듣느라고 맨날 강남역 일대에 있는데 식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와. 예,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장사는 이제 요즘 창업 복구하겠다 연령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 30대예요. 오, 아. 창업 연령 자체가 바뀌었어요. 낮아졌구나.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거의 계약하는 게 20대, 30대 친구들한테 계약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개인 그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업종들은. 그리고 네. 프랜차이즈는 조금 돈이 있고 네. 겁나는 40, 50대. 음. 그리고 20, 30대는 패기. 진짜 그리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 솜씨 끝내줍니다. 그리고 와서 자신 있게 맨날 오픈해요. 와서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해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공감대 형성 안 되는 얘기를 너무 제가 어린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셔가지고. 중개를 하는 지역이 상가고 네. 또 워낙에 단독 다가구 주택을 위주로 한 원룸 건물들을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창업 연령이라던가 또 직장도 이 세상 직장이 너무 많다는 거,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걸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저희 있는 지역을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이수역에 완전 밀집해 있는 방배동 사당동 상권에 있거든요. 그러는데 우선 첫 번째 아파트는 거의 거래가 안 되고 멈춰 있는데 또 거꾸로 지금 재건축 단지 큰 규모 방배 5구역 같은 거는 멈춰 있어서 뭐 내년에 뭐 일반 분양 진행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꼭 전혀 다른 쪽에서는 방배 6구역 같은 경우에 이미 착공 시작해서 이제 공사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단지가 지어졌을 이후의 플랜을 그러니까 도시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아파트를 살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불경기에 저 바닥에서 자꾸 물건을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다 가격이 빠졌으니까 여기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는 왜 싼 금액의 물건이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이미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 지어지지만 않았지. 시간이 필요한 물건이 이미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아서 우선은 아파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가격 동향이나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뭐 반포에 비해서는 여기는 현격히 싸니까 원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미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지금 들어오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지역이다라는 거 1번 말고 또 우선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렇게 보시면은 접근할 만한 것들이 좀 있고요. 또 그 외에 그 단지들이 지어진 이후에 조성된 도시 모습을 보고 주택지나 이런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이 꽤 비싼 금액으로 팔리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만 해도 2종인데 평당 거의 1억에 팔린 물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지 요인을 보시고 먼저 선점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먼저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거는 도시의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하면 어디든지 뭐 신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투자하실 만한 것들은 다 있어요. 물건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남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건축도 좋은 땅에 좋은 설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럼 무조건 그 건물의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상상과 설계를 같이 겸하신다고 하면 정말 좋은 땅들 많이 만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네. 우선은 저희가 첫 번째 얘기로는 요즘 세종, 신림, 방배 먹고 살기는 힘들지만 저희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하면서 첫 번째 꼭지 마쳐볼까요? 네. 다시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